네, 안녕하세요. 끝판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이 이제 조금 움직임을 할 듯 말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게 주봉으로 보게 되면 어찌됐든 간에 요번에 양봉으로 마감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봉을 남겨놓고 있는데, 이제 이게 어쨌든 이 반등 이후에 재차 하락이 되는 가능성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아닐 수도 있지만, 일단 이 하락 추세선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런 식으로 뚫고 있는 상황이라 아무래도 이게 리테스트를 어느 정도는 완료하고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리테스트를 하고 있다. 그리고 완료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서 여기서 이렇게 간 다음에 이런 식으로 뭐 떨어질 수도 있단 말이죠. 어찌됐든 간에 얘가 여기서 쭉 올라가면서 가준다면 그때 이제 우리가 28,000까지 이렇게 넘어준다면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어쨌든 이게 비트코인이 횡보하는 동안 자발트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이 자발트들이 주말 상간에 이제 쭉 빠졌다가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가면서 얘 도미넌스가 사실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서 그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런 거 보면 다시 이제 자발트가 보통 끝나면 랠리가 끝나면 비트가 하락을 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러면서 알트들이 전체적으로 뭐 조정이 이렇게 오는 건데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 하락이 없이 알트코인이 조정이나 그냥 약상승 정도로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비트 중심의 강세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한다면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러한 움직임들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리고 이제 며칠 안 남은 FOMC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비트코인에게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미넌스가 어쨌든 올라가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시총이 큰 애들을 위주로 봐주시는 게 좋고 특히 비트코인 형제들 비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뭐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을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이 손실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비트코인의 이제 바닥과 좀 가까워진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이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손실이 막 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후에 상승의 가능성이 높았다라는 거죠. 그것처럼 지금도 보라색 영역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후에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걸 보면 매수와 관련돼서 스파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더리움만 그런 게 아니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가격이 계속 이제 횡보를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실제로 이 지표를 보게 되면 많은 그 가격대가 튀었기 때문에 이건 21년 때보다도 지금 높거든요. 스파크가. 그렇다는 건 이 가격대가 어찌됐든 주요한 가격대고 여기서 물량을 다 텄든 아니면 매수를 했든 둘 중 하나라는 건데 어쨌든 둘 다 극단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후에 만약에 가격대가 오르는 형태가 좀 보여준다면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점은 이거는 매수 쪽의 움직임이 굉장히 높다는 말이죠. 그렇다는 건 이게 가격이 오른다, 향후에 가격이 올랐을 때 이 방향의 움직임은 굉장히 큰 변동성을 야기한 그런 이제 움직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되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튀었을 때 그죠? 이렇게 튀었을 때 뭐 이만큼 갔다면 그 다음 얘가 이렇게 튀면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비트코인이 이전보다 혹은 이더리움 이전보다 가격이 높기 때문에 2020년의 저점보다는 그래도 가격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움직이기 위해서는 시총이 커진 만큼 더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만큼 터졌을 수도 있다는 거. 요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보면은 계속 횡보의 움직임으로 가고 있지만 이 UTXO 그러니까 그 카운트를 했을 때 이제 거래 그 온체인상의 그 카운트는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건 이런 거는 보통 사실 그 눈에 보이는 거래가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거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큰 손들의 거래들을 이렇게 장외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뭐 기관이나 혹은 뭐 고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도 굉장히 이 부분에선 동의를 하는 바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 이 우리가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 이런
많은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보통 그런 것들은 이제 넘길 때 그 파는 거는 거래소에 보내서 시장에서 팔지만, 근데 이렇게 매집을 하는 거는 지금같이 이렇게 거래량이 없을 때는 한번 이렇게 매수를 하면 호가가 완전 왔다 갔다 거리기 때문에 이제 OTC나 이런 형태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 보면 3개월의 변동성이 극도로 낮은 형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2015년과 되게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5년 때처럼 뭐 한 번 더 떨어질 거냐 이런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제 그거라기보다는 이 이후에 변동성이 없는 그 시점에서 가격대가 어쨌든 올라가는 형태가 좀 보였기 때문에 2023년에도 그와 같은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보면 비트코인하고 달러의 유동성인데요. 이거 사실 이 달러 인덱스하고도 좀 관계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랑 그 다음에 달러의 유동성, 그죠? 요게 이제 높으면은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제 낮으면은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약간 정비례 관계를 보여주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얘가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 유동성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의 가격은 아직까지는 횡보잖아요. 이게 이후에 얘가 좀 더 올라가면 이 가격도 역시 이전과 같이 따라오지 않겠느냐 이거죠. 근데 보면 얘가 여기서도 가파르게 증가하는 시점에 얘는 가격이 좀 떨어진 걸 봤을 때 이 과정을 좀 더 거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거치지 않고 바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 이 중간에는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인 자산시장이 다 무너지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 좀 블랙스완, 예측할 수 없는 일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덜어내고 보면 전체적으로 이게 증가할 때마다 가격은 올라갔고 감소할 때마다 가격은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이후에 증가하는지 증가하지 않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RSI 스토캐스틱의 강세도 하고 있다라는데, 보면 여기서 교차죠. 골드 크로스가 난 다음에 이후에 괜찮았다라는 건데요. 이것처럼 이번에 이 지지를 받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교차가 났기 때문에 주봉상으로 상승의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관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3일 차트에서도 보면 얘가 이제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여기도 골든 크로스가 났고 여기도 골든 크로스가 났는데 이후에 다 보면 이렇게 올라갔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얘도 이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보면 그 레이어 2 중에 현재 코인베이스에서 하는 베이스가 그 가장 높은 그 데이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코인베이스 레이어 2 네트워크 베이스와 GK싱크 ERA의 초당 트랜잭션 처리수를 보면 어찌됐든 간에 데이터 그 베이스가 굉장히 좋다라고 되어 있고요. 베이스가 중심으로 이 레이어 2가 개편이 되면 역시 여기에 스웨주도 보면 뭐 여러 가지의 코인들도 있겠습니다만 이더리움이 결국은 공적으로는 좋겠죠. 그리고 플러스로 보면 이더리움과 관련된 코인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체인링크도 얘랑 같이 뭘 하니까 이게 또 좋은 그 시너지를 받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 위주로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가올 뭐 FOMC도 그렇고 이후에도 마찬가지고요. 초유의 관심은 여전히 물가인데, 일단 트루프레션을 보면 이 이후에 물가가 다지기를 한 다음에 얘가 추가 하락이 올 것 같진 않고 여기서 계속 이렇게 머무르는 쪽으로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 얘가 이 라인을 다시 뚫고 3%대에 진입하게 된다면 그럼 아마 2차 석유파동 때처럼 이렇게 올라갔다가 좀 빠졌다가 다시 한번 물가가 치고 오르는 그런 형태가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까지도 좀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금리에 대한 이 동결하는 과정이 있죠. 그 과정이나 아니면 한 번 정도 인상하고 동결한다든지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과정에서는 조금 뭔가 불안하고 우리가 사는 게 힘들 수도 있지만, 자산시장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동결이 길어지면 우리가 이제 그 코스닥 시장이 크는 것처럼 우리도 동결을 굉장히 선제적으로 했잖아요. 그것처럼 미국도 역시 똑같은 의미로 동결을 하고 길게 가면
이걸 유지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 다음에 인하가 나오기 전까지는 자산시장이 좀 굉장히 이륙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냥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닌 것 같다. 우리 삶은 좀 부정적이지만 우리가 투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산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또 중요한 일이 생기거나 특이사항이 생기면 여전히 언제나 영상을 찍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